여성 교도소 안에서는 어떤 특별한 삶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상상조차 어려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계 곳곳의 12개 독특한 여성 교도소를 직접 살펴보며 우리가 미처 몰랐던 놀라운 실상과 숨겨진 디테일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12. 미국 엘라베마주 줄리아 튜서일러 교도소의 외부 엘라베마 남부의 한적한 시골 마을. 평화로워 보이는 이곳에 줄리아 튜서일러 여성 교도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용한 외관 뒤에는 충격적인 현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1942년 교정 제도의 개혁을 주장했던 줄리아 튜서일러의 이름을 딴 이 교도소는 오늘날 미국 내에서 가장 관리가 어려운 시설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하고 차분해 보일 수 있지만 낡은 벽 안쪽에는 거대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일탈 행위와 내부 고발은 이곳의 어두운 면을 보여줍니다. 최근 법무부의 조사에 따르면 교도관의 약 3분의 1이 수감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곳의 여성들은 매우 제한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며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쉽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억눌려 있으며 만약 규칙을 어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수감자들의 증언은 이 교도소의 실상을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항상 긴장 상태입니다. 특정 교도관이 근처에 있으면 불안해져요.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정말 힘든 나날이에요. 이처럼 줄리아 튜서일러 교도소는 침묵과 복종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현실을 강요합니다. 교정 책임자의 수차례 교체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노후된 시설은 과밀 문제와 인력 부족으로 이어졌고, 이는 교정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과연 이 같은 현실은 언제까지 외면당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혹시 다양한 교도소의 실태가 궁금하다면 슈퍼리치들을 위한 호화 교도소를 다룬 이전 영상도 참고해보세요. 자, 이제는 더욱 논란이 많은 곳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보겠습니다. 11. 남아프리카 공화국 폴스무어 교도소의 외부 케이프타운 교외에 위치한 폴스무어 교도소. 이곳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악명 높은 교도소 중 하나입니다. 과거 넬슨 만델라가 수감되었던 장소로도 알려져 있지만 오늘날 그 명성은 과밀과 방치, 그리고 극도로 열악한 수감 환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성 수감자들의 현실은 특히 참혹합니다. 원래 몇 명만을 수용하도록 설계된 방은 이제 인파로 가득 차 있고 많은 이들이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자야만 합니다. 화장실과 샤워실은 각각 단 한 개뿐으로 기본적인 욕구조차 제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좁고 비위생적인 생활 공간은 악취로 가득하며 노후한 시설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도소 내에서의 부적절한 행위와 보호 부재에 대한 제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언들은 이곳이 단순한 교정 시설을 넘어 생존이 걸린 공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과밀, 열악한 인프라, 그리고 기본권의 부재. 이 모든 것은 폴스무어를 지옥에 가까운 장소로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에서 매일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이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느끼신다면 단 10초만 투자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이 프로그램이 지속될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 더 많은 진실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약속드립니다. 10. 잠비아 CA 교도소의 바깥 매일같이 햇볕 한 줄기 들지 않는 습하고 비좁은 감방에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곳은 원래 4명을 수용하도록 설계되었지만 10명 이상의 수감자가 몸을 부딪히며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비참한 일상은 잠비아 CA 교도소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국가 사법 체계의 깊은 구조적 문제를 상징합니다. 수감자들의 생활 환경은 충격적으로 열악합니다. 영양 상태는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져 있으며
제공되는 식사는 건강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부분의 식사는 묽은 죽이나 소량의 옥수수에 불과해 지속적인 영양실조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위생과 의료 서비스도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화장실은 부족하고 의료진은 턱없이 부족하며 작은 상처 하나조차도 치료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감자들은 이 같은 환경을 불안정하고 위협적인 곳이라 묘사합니다. 과도한 인구 밀도는 이 모든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얇은 매트 하나 깔린 시멘트 바닥에서 서로 몸을 피할 틈도 없이 잠을 자야 하며 사생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극심하고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교도관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짖대 문제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음식이 오염되고 밤마다 들려오는 소음은 수면을 방해하며 감옥 안의 고통은 더욱 심화됩니다. 잠비아의 CA 교도소는 단순한 교정시설이 아니라 이 나라 사법제도의 위기를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수감자들의 갱생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 권리조차 무시되는 장소로 전락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묵인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를 바꾸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9. 러시아 모르도비아 IK-2 교도소의 바깥 러시아 모르도비아 공화국의 한가운데 IK-2 교도소는 혹독한 노동 환경과 열악한 시설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곳의 실상을 고발한 활동가들에 따르면 수감자들은 하루에 무려 16시간에서 17시간까지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단 하루의 휴일도 2달에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들이 맡은 일은 육체적으로 매우 고된 작업들입니다. 무거운 장비를 다루는 것은 물론 안전장치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해야 합니다. 무리한 작업량을 맞추기 위해 다치는 경우도 많으며 피부가 벗겨지는 등 경미하지만 고통스러운 부상은 흔한 일입니다. 많은 이들이 가장 외진 감방에 격리된 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시설 자체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가 들끓는 문제로 인해 고양이를 풀어놓기도 했지만 동물 개체 수의 통제는 또 다른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여성 수감자들은 아이를 돌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똑같이 강제노동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옥 안의 여성들도 예외 없이 혹독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러한 감옥의 실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몇 사람의 고통이 아니라 침묵 속에 묻혀있는 인권의 문제를 드러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진실을 전해드릴 예정이니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8.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여성교도소 타슈켄트 예곽에 위치한 여성교도소는 열악한 여건으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여성 수감자가 이곳에 수용되어 있으며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생필품, 이생용품, 의료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하루 16시간 가까이 노동에 투입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임신한 여성들조차 출산 직전까지 일을 해야 하며 이후에도 고된 환경 속에서 신생아를 양육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이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고작 1시간뿐입니다. 일부 수감 여성들은 자녀가 받는 돌봄의 질에 대해 걱정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데 망설입니다. 노동 강도와 복지의 부재는 여성들의 임신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런 민감한 문제는 공론화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7. 태국 방콕 여성교도소 방콕 도심에서 약 7km 떨어진 곳에 자리한 방콕 여성교도소는 절망 속에서도 회복력과 희망이 움트는 공간입니다. 원래는 남성 수감자를 위해 1931년에 세워졌지만 1960년대부터 여성 수용시설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다양한 사연을 지닌 여성 수감자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일부는 긴 형기를 복역 중입니다. 새로 수감된 여성들은 일정한 적응 과정을 거치며 생활 방식을 배워갑니다. 장기 수감자들은 오랜 제한 속에서도 점차 변화에 적응하고
예고된 전환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심리적인 안내를 받습니다. 이곳의 생활은 여성들에게 강인함과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기본 식사는 제공되지만 더 많은 음식을 원할 경우 노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규율을 지키지 못한 이들은 반성을 위한 격리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기도 합니다. 밤에는 수용 인원이 많아 수면 환경이 열악하지만 여성들은 스스로 환경을 개선하려 노력합니다. 하루는 소박한 아침 식사로 시작되고 기본적인 생활 조건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이들은 매일 단단한 의지로 하루를 버텨냅니다. 이곳 여성들은 단순한 수감자가 아닌 누군가의 어머니이자 딸, 그리고 자매입니다. 이들은 자유가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감정과 정신의 균형을 유지하려 했으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싸워가고 있습니다. 6. 영국 HM 교도소 스티얼 평화로운 채서 시골에 자리 잡은 HM 교도소 스티얼은 고요한 환경과 대조적으로 영국에서 복잡한 여성 교도소 중 하나입니다. 원래 1898년에 고아원으로 개원되었으며 1962년에 여성 교도소로 전환되었습니다. 오늘날 이곳은 성인과 젊은 여성 거주자들을 수용하고 있으며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정서적 도전과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과밀은 긴장된 분위기를 더하며 시설 내 약물 사용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엄격한 평판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 복지 및 응급대응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발생한 2020년의 비극적인 사건은 의료 지원 지연 문제를 불러일으켰으며 교도소의 보살핌 과정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개선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곳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위한 의미 있는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성찰을 촉구합니다. 5. 미국 차우치라 여성교도소 캘리포니아 차우치라에 위치한 벨리주 교도소는 미국에서 가장 큰 여성교도소 중 하나입니다. 원래 1933년에 남성교도소로 개원되었으며 현재는 3,000명이 넘는 여성이 수감되어 있으며 그중 많은 이들이 중범죄로 긴형을 복역하고 있습니다. 형기를 마치는 것 외에도 이 교도소는 여성들이 미래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 직업훈련 및 상담과 같은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과밀과 제한된 자원과 같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은 이러한 기회를 통해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의료 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특히 장기적인 의료 조건을 가진 이들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일부 수감자들은 법적 결정을 기다리며 불확실성을 겪고 있지만 많은 이들은 힘든 환경 속에서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이집트 알 코르타 여성교도소 이집트 알 코르타 여성교도소는 사막의 위치에 있어 특히 힘든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극심한 더위, 과밀, 제한된 시설로 인해 이곳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생활을 제공합니다. 이 교도소는 30명의 여성을 수용하고 있으며 종종 95명까지 수용하게 되어 공기순환이 좋지 않고 건강 문제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깨끗한 물과 적절한 위생시설과 같은 기본적인 필요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으며 식사는 종종 쌀과 같은 간단한 음식으로 영양이 부족합니다. 의료용품도 부족하여 수감자들 사이에서 건강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영국인 피트 파머는 이 시설에서 2년을 보낸 경험을 깊이 있는 것으로 묘사하며 정서적 도전이 많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새로운 수감자들은 가족과의 접촉 없이 처음 15일을 고립된 상태로 보내며 이는 스트레스를 더합니다. 과밀로 인해 침대를 얻기 위해서도 협상이 필요합니다. 고립된 위치에도 불구하고 이 교도소는 심각한 과밀 문제를 겪고 있으며 혹독한 온도와 함께 여성들의 회복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알코르타에서의 삶은 매일매일 신체적, 정서적으로 도전이며 유사한 환경에서 여성들이 직면하는 조건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3. 중국 흑농장 여성교도소 매일매일 회복력과 인내를 시험하는 곳을 상상해보세요. 이것이 중국 흑농장 여성교도소에서 여성들이 직면하는 현실입니다. 이곳은 가혹한 조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이곳이 진정한 재활의 장소인지 아니면 더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곳인지 질문이 남습니다. 이 교도소에는 경범죄부터 중범죄까지 다양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교도소는 재활과 재통합을 위한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주장하지만 이전 수감자들의 보고서는 훨씬 더 가혹한 조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파룬궁 수련자인 첸징은 자신의 끔찍한 경험을 해상합니다. 그녀는 1999년부터 신념 때문에 여러 차례 체포되었으며 흑농장에서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교도소 내부의 가혹한 조건을 보여줍니다. 2001년 10월, 첸은 심각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8일 동안 하드 아이언 의자에 앉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불편한 자세로 수갑이 채워져 밤새도록 한 끼의 식사만 제공받고 거의 2주일 동안 샤워를 하지 못했습니다. 2003년까지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첸과 다른 90명의 여성들은 난방이 없는 지하 감방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그들의 머리카락은 없었으며 차가운 온도와 찬물에 노출되었습니다. 교도소는 재활에 중점을 둔다고 주장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러한 조건 아래에서 의미 있는 개혁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생존을 위한 투쟁이 개인적 성장의 개념을 압도합니다. 수감자들은 존엄성을 침식하는 환경을 묘사하며 이는 지속적인 정서적 및 신체적 영향을 남깁니다. 흑농장이 정의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선을 그어야 할까요? 2. 시리아 타드모르 여성교도소. 시리아 팔미라 사막에 위치한 타드모르 여성교도소는 힘든 조건과 역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1930년대에 프랑스 식민 세력에 의해 건설되었으며 특히 1970년대부터 2000년까지 하페자 알 아사드 정권 하에서 운영되었습니다. 정치적 반대 또는 불행한 상황으로 인해 이곳에 거주했던 여성들은 음식 부족을 포함한 가혹한 조건을 견뎌야 했습니다. 개혁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타드모르의 유산은 여전히 중요하며 많은 이들이 그곳에서 겪었던 어려운 경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체 역사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기억되고 있습니다. 1. 멕시코 라 메사 교도소의 한 수녀가 멕시코에서 가장 힘든 교도소 중 하나에서 어려운 과거를 가진 수감자들과 함께 살기로 선택했을까요? 어떤 장소가 그런 결정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멕시코 미국 국경 근처에 위치한 라 메사 교도소는 그 트러벨드 히스트리, 오버크라우딩, 앤드 하우시 컨디션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토니아 브레너 수녀는 30년 이상 수감자들과 함께 살며 희망과 보살핌을 제공했습니다. 2008년 교도소는 과밀과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수감자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강조하며 교도소는 원래 용량의 거의 2배를 수용하고 있었고 많은 이들이 힘든 조건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라마마 또는 교도소의 천사로 알려진 안토니아 수녀는 라메사를 자신의 전일제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 그곳에서 살며 위로와 식사, 친절을 제공하며 그들에게 존엄성을 부여했습니다. 직원들조차 그녀가 시설에 가져다준 평온함을 존경했습니다. 그녀의 영향력은 일상적인 자비의 행동을 넘어 수감자들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라메사는 여전히 어려운 장소였지만 그녀의 변함없는 헌신은 많은 이들의 삶에 감동을 주었으며 과연 친절이 이렇게 엄격한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지혜로 비고를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다루고 싶은 나라에 대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